김남국 의원은 그동안 이 논란이 5월 5일 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이후에 딱 2차례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저런 해명, 소명을 했습니다. 그 방송은 다름 아닌 이 방송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는 자제해 왔지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싸울 생각입니다.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2차례 출연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두 얼굴의 김남국 의원님 아니십니까?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9일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지난 14일 소셜미디어에는 송구하다, 잠시 떠나겠다. 그리고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지난 9일에는 특정 언론에 흘려갖고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또 그제 김어준 씨 방송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 실정을 덮으려고 국가 수사기관에서 뭔가의 자료들을 흘려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끔 한 것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김남국 의원은 반성을 한다면서 수사기관과 언론 탓으로 화살을 돌리는 게 글쎄요. 이를 두고 김남국 의원의 진짜 모습은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김남국 의원이 애초에 첫 번째 해명부터가 저는 좀 많이 아쉬웠는데요.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또 다른 의혹을 부르는 이런 좀 부족한 해명이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좀 출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에 5월 8일에 첫 번째 해명을 했을 때 나름대로 본인이 자료를 소명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시 그 자료를 통해서 또 다른 의혹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주식을 판 돈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했다라고 했는데 그 가상자산을 한 것이 위믹스가 아니라 또 다른 코인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또 이 논란들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됐었는데요. 예. 김남국 의원이 처음으로 해명을 했을 때 본인이 이 논란을 좀 일단락 지을 만큼 국민들의 입장에서 납득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해명을 했어야 되는데 예. 해명이 약간 선택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들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하고 나름의 해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에서는 한참 모자란 상황인 뿐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여러 가지 음모론을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섣부른 것 같고요. 지금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김남국 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는 것, 그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란이 터진 뒤에 김남국 의원이 내놓은 첫 반응은 다름 아닌 한동훈 검찰의 작품 아닙니까? 이것이 첫 반응이었습니다. 자, 민주당 내에서도 저 김남국 의원의 저러한 행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민주당의 금융 전문가 이용우 의원은 김남국 의원 말이죠. 적절치 않아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들하고 연락을 해서 잘 협조해서 진상에서 팩트가 되는 것들을 밝혀줘야 될 겁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간 걸로 봤을 때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용우 의원도 진상조사단과는 연락이 제대로 안 됐는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거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박지원 전 원장은 김남국 의원 말이에요. 더 이상 김어준 씨 그 방송에 출연시키지 마세요. 자꾸 출연해서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 평가가 궁금해집니다. 그 여론의 부정적 영향을 더 급속도로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이고 그것도 일반 당의 동료 의원이 아니라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진상조사단에서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탈당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는데 지금 얼마나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냐면
MZ 세대, 예. 또 무당층, 중도층. 뭐 우리 아직 이 총선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배 소장님께서 늘 강조하는 이른바 중수청, 그렇습니다. 중도, 수도권, 청년 뭐 이런 예, 부분들일까요? 이제 뭐 유행어가 됐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 이 의혹의 심각성입니다. 이 의혹이 이른바 미스터 리가 아니라 미스터 5, 6, 7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어허. 그러다 보니까 이 심각성 자체가 여론에는 민주당에 더 부담이 되는 거. 또 하나는 태도입니다. 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방금 전에 우리 장윤주 변호사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돈의 출처와 경로 명쾌하게 그냥 한 칼에 일타 강사처럼 설명해 버리면 돼요. 예.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주저리 이야기하는 부분이 공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소명, 이거 태도가 적합하냐? 이분 진짜 마지막에는 이제 MZ 세대들은 이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아하. 자신들은 지금 30대가 금융위원회의 가상자산 실태조사를 보면은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 예. 이들은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렵죠. 그런데 예. 하는 족족 성공한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이것마저도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밝히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했던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네. 채널에 의해서 특히 이제 더 강조해서 분석을 해드렸죠. 우리 뉴스 라이브에서 네. 이 클레이페이 마지막에 이 클레이페이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잠시 후에 또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예, 600만 개에서 59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음. 거의 상장 폐지되는 수준에서 그러면 돈이 없어진 건가? 그 돈은 어디 간 건가? 예.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이런저런 대응 방식을 두고 자당이었던 지금은 무소속이 됐으니까 민주당 그리고 뭐 여당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의당에서조차 김남국 의원의 이런저런 태도, 대응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느냐 이게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김남국 의원이 그 점에서 더 지금 국민들한테 매를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난을 훔쳐 권력을 누리고 돈까지 번 김남국 의원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정치권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의 도덕적 파산을 선고한 그 사건이죠.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은 부업 정도로 여기고 코인업자처럼 그 사적 영리 활동에 매진한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직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봅니다.